저 빨대님 출연료 몰빵 수료식은 했나요? 라고 요거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풋살 끝나고 냉면을 한 7명에서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그걸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내냐? 내가 내겠다. 이제 했는데 이제 페노가 오케이. 페노가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뭘 또 정신적이야. 페노가 그때 내가 내기해서 진 것도 있고 그냥 사겠다. 근데 딱 멋있게 아니야. 그거 장난이지 하고 제가 이제 냉면 값을 11만 원을 계산했다는 전설의 만두 막 세 개씩 만두 안다 한 2개 남았다고. 왜 안 먹냐고 그랬잖아요. 응? 만두를 또 남겨. 내가 내는데 왜 안 먹냐. 당연하지. 아깝게. 음식을 남기잖아. 이럴 걸 왜 시켰냐 막 이러면서. 첫 번째 주제는 네네. 황희찬과 손흥민 공존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좌측에서 뛰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뛰고 뭐 스트라이커 원톱에 황희조라든지 조규성이 들어가는데 지난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탑으로 올라가고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갔는데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엄연히 얘기해서 황희찬 선수는 팀에서도 왼쪽에서 뛰고 본인이 이제 왼쪽에서 편한데 손흥민 선수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최전방에는 황희조가 확실한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사실은 평소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보다 왼쪽에서 뛰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손흥민 왼쪽, 황희찬 오른쪽이 문제가 뭐냐? 황희찬도 손흥민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다. 그러니까 비슷한 동선을 가져가는 선수다. 네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동선이 비슷하니까 이 두 선수가 같이 뛸 때 좀 뭔가 같이 뛰기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히트맨만 봐도 비슷한데 뭐 이렇게 손흥민 선수 히트맨 부분 당연히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뛰니까 왼쪽 그리고 최전방으로 올라갔으니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요런 이제 히트맵이죠. 그러네요. 근데 황희찬도 똑같다. 황희찬도 그 울버햄튼에서 시즌 초반에는 3-4-3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 요 왼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를 보더라도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뛰다가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그 오른발 때리는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오른쪽에 뛸 때는 그런 장면을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가장 편한 역할이고. 그래서 지난 경기 득점을 한 게 황희찬 선수가 자기가 편한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당연히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도 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황희찬도 이제 울버햄튼에서 보면 사실은 이 두 선수가 리그에서도 뛰는 역할이 비슷해요.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 케인이 패스. 그렇죠. 이런 형태면 울버햄튼에서는 히메네스가 볼을 받아주고 포스트 플레이 해줄 때 황희찬이 뛰어들어가면서 그 황희찬에게 또 패스를 보내주고 그러면서 황희찬이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패턴들이 사실은 시즌 초반에도 많이 나왔고 그때 황희찬 선수가 가장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는 비슷한 동선을 가져가는데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월드 클래스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서 뛰는데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왼쪽에서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절반도 못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황희찬 선수가 뭐 직선으로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뭐 크로스가 그렇게 정확한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또 왼발로 마무리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왼발이 조금 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뭐 저돌적인 플레이는 이제 살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계속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드컵 예선 때도 보면 황희찬이 전반전 내내 아무것도 못하다가 후반전 됐을 때 벤투 감독이 손흥민하고 황희찬 자리를 바꾸자 한번.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살아나고 손흥민이 이제 오른쪽에서 뛰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잘하죠. 잘하죠. 근데 이 월크를 왜 굳이
왼쪽에서 뛸 때 월클 선수를 굳이 오른쪽에서 뛰게 할 이유는 우리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물론 오른쪽에서도 잘 뛰고 뭐 톱에도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월드 클래스잖아. 그리고 그렇죠. 왼쪽에서 네. 잘하는 선수를 굳이 좀 다른 위치로 이제 바꾸기에는 그게 또 아까움이 있는 거고. 맞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원톱을 실험했습니다만 사실 원톱보다도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더 잘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황희찬 왼쪽, 네. 손흥민 오른쪽으로 세웠다가 굳이 손흥민을 오른쪽에 뛸 이유는 없으니까 또 다시 벤투 감독이 실험을 해봤던 게 월드컵 예선에서도 그랬지만 손흥민 원톱. 네. 그냥 황의조를 아예 빼버리고 원톱으로 배치하면서 왼쪽에 황희찬. 이러면서 좀 공존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지만 네. 사실상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그냥 손흥민 두는 이러한 이제 전술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는 등을 지는 플레이나 이런 플레이에는 사실은 약점이 있는 선수죠. 그게 장점이 아닌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원톱으로 뒀을 때는 이게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는 뭐 볼을도 받으러 내려오고 측면으로 빠지고 이럴 때 중앙에 또 선수가 없어요. 황의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원톱 전술은 황희찬이 왼쪽에서 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손흥민의 원톱을 세웠을 때 손흥민이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런 또 단점이 있었죠. 손흥민은 당연히 본인이 제일 잘 최고의 플레이가 나오는 위치에 일단 무조건 손흥민 그렇죠. 넣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 A매치 때 그 변화를 한번 줘본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재성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 없이 투톱 세워보자. 어차피 손흥민 최전방 세울 거면 네. 투톱 세워서 손흥민이 그냥 좀 더 자유롭게 뛰고 그러면서 투톱에서는 손흥민이 잘 뛰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맡겨보자. 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당장 이제 칠레전에서는 왼쪽에 황희찬, 최전방에 손흥민과 정우영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브라질전에서도 전술 변화를 가져갈 때 똑같이 가져갔고요. 그렇게. 네네. 근데 이렇게 가져가니까 정우영 선수가 아주 플레이가 좋더라. 오히려 또 새로운 어떤 둘의 플레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뭐 분데스리가 작은 정우영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그 정우영 선수가 독일 무대에서도 압박을 잘하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겁나 열심히 뛰잖아. 네,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네. 사실상 정우영 선수의 역할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프라이부르크에서 압박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타임을 거의 안 뛰고 그렇죠. 한 80분 때 70분 80분 되면 체력이 다하니까 교체를 해주죠. 이제 그런 이제 시즌을 보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정우영 투톱을 두니까 정우영이 엄청나게 뛰어주면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오히려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정우영이 열심히 뛰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나고 네. 하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고 황희찬을 왼쪽에 두는 게 통하더라. 그러면서 요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요게 이제 문제는 정우영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이나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하거나 요런 건 좀 또 부족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조금 많아져요. 네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중원 싸움도 좀 약해지고 우리 이제 황인범과 정우영만 뒤에 남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공격 자원이 있는데 굳이 손흥민을 내려와서 볼을 받게 하는 건 또 네. 그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우영과 손흥민 요 투톱은 사실은 지난 경기에서 나름 잘 맞았지만 요게 플랜 A까지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좀 카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손흥민 조규성 조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네. 정우영을 빼고 조규성을 넣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영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네. 아니 포스트 플레이를 하거나 요런 연계 플레이에는 약점이 있으니까 조규성을 넣는다면 조규성은 오히려 요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물론 정우영만큼의 압박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압박도 되고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등진 뭐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도 할 수 있고 네네. 요런 플레이에 아주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칠레전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조규성이 살짝 밑에서 받고 손흥민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네. 요런 패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우영하고 뛸 때는 정우영이 가진 활동량이 장점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조규성하고 뛸 때는 조규성이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연계 플레이로 손흥민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규성이 이제 황의조보다 좀 비교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늘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네. 손흥민, 황희찬, 뭐 이재성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이 나왔을 때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황희찬의 움직임까지 같이 좀 살아나요. 네. 아무래도 연계 플레이를 중앙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톱은 거의 뭐 황의조 선수로 굳어졌었다가 조규성의 새로운 등장.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선수들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 득점도 조규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경쟁 체제가 됐고. 네. 그래서 지난 경기부터 투톱을 세워서 네. 손흥민 최전방, 황희찬 왼쪽으로 뒀을 때 정우영이랑 뛰었을 때와 조규성이랑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두 선수와 좀 번갈아 가면서 뛰면서 네네. 확실한 장점들이 있더라. 정우영은 정우영 선수만의 장점, 그리고 조규성은 조규성 선수만의 장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황의조 선수의 장점은 또 무엇이냐? 또 이제 정우영과 조규성과는 또 다른 장점이죠. 본인이 뭐 이제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그렇죠. 있으니까. 유럽 무대에서도 통하는 그럼요. 결정력. 야, 그 브라질 좀 봐. 네. 티아고 실바를 등지고 그러니까요. 티아고 실바를 1대1 상황에서 이겨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 그거 진짜 멋있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옵션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월드컵 때는 우리가 사실 공격 찬스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상대할 때. 그 몇 번 나올 때 그걸 득점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는 최대한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네네. 우리가 한두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의 활동량, 조규성의 연계 플레이는 또 조금 부족하지만 황의조는 결정력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각자 장단점이 좀 명확해서 그렇죠. 이게 누가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벤투 감독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네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좋은 지금 현상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황희찬을 왼쪽으로 두는 전략이 네. 왼쪽으로 두게 되면 손흥민을 전방에 둘 수밖에 없고 근데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자니 그건 또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손흥민 옆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정우영, 조규성, 황의조 3명이나 있다. 그리고 다 강점과 단점도 그렇습니다. 제각각 다르다. 네네. 그러면 강점에 맞게 경기 상황에 맞게 투톱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월드컵에서 실제로 투톱을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투톱을 쓰는 건 사실은 네. 플랜 A는 아니에요. 플랜 B 정도? 플랜 B 정도죠. 그리고 사실 월드컵에 갔을 때는 뭐 황의조나 조규성 원톱. 왜냐면 지금은 이재성이 없는데 네. 이재성이 있다면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우리 큰 정우영 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는 게 우리 대표팀은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라인을 포기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투톱을 사용하면 사실은 중원에서 중원 싸움이 너무 안 돼요. 그럼요. 칠레전에도 중원 싸움이 너무 안 됐고 네네. 더군다나 이제 많이 좀 이야기들 하시지만 정우영 선수가 타락박이 좀 부족하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수비적으로는 잘하지만. 큰 정우영. 근데 정우영이 결국에는 수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수고 네. 그러면 그 부족한 타락박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황인범 한 명으로는 쉽지 않죠. 상대팀의 이 압박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네. 이재성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투톱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엔 그렇습니다. 투톱 전략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도 이제 대안으로 네. 준비를 해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투톱 전략을 칠레전부터 이제 투톱 전략을 사용하면서 황희찬을 왼쪽으로 두는 전략이 성공을 한번 거둔 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그래도 좀 큰 수확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까지 벤투 감독 플랜 A만 너무 고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벤투 감독은 플랜 A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네. 플랜 B까지는 아니지만 플랜 A-1, A-2 요 정도까지 변화를 주는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톱 전략도 사실은 우리가 플랜 A 이재성이 있을 때 4-2-3-1 전략과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 월드컵에서 우리가 공격수 늘리거나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왔을 때 꼭 필요한 전략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정우영과 조규성, 황의조 요 3명의 이제 경쟁 체제가 이제 투톱 전략을 사용할 때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해도 되겠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의조.
황의조가 제일 최고다. 혹시 뭐 이제 본인 닮아서 조규성입니까? 전 셋 다 좋은데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셋 다 좋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감독이라면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는 황의조 넣을 것 같고. 포르투갈 만나서는 황의조. 뭐 우루과이 만났을 때는 뭐 정우영 같은 선수 넣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가나 대표팀 만났을 때는 조규성 넣을 것 같고. 좀 뭔가 팀의 색깔에 따라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다 좋다. 난 다 좋다. 나도. 누구 무슨 편애하는 선수가 있나 봐요? 아니 나도요. 효성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연계 플레이도 뭐 조규성이 좋고 각자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월드컵은 득점력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결국에 한 방이거든. 한 방. 물론 셋이 다 너무 훌륭하고 나도 이제 그 전술에 내가 감독이라면 쓰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의 이제 선순위는 당연히 이제 황의조 선수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사실 앞서 있는 건 황의조긴 해요. 네네. 효성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건 이제 그건 거죠. 황희찬 왼쪽, 황의조 최전방, 손흥민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런 식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거지. 손흥민이 그렇게 되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고 중원 싸움에 엄청 도움을 줘야 돼. 네네. 왜냐하면 황인범, 정우영 두 명의 선수만으로는 우리가 월드컵을 뭔가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손흥민을 좀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데 굳이 손흥민을 그렇게 그건 안 되지. 내려서 쓸 이유가 없다. 네네.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거는 뭐 다들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약간 어느 조합이 더 괜찮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